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비만 치료제죠. 위고비에 대한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4월 신문 기사부터 시작해서요. 아주 상세한 보고서, 또 실제 사용자 후기, 그리고 사용 설명서 발췌본이랑 다른 약물 비교 기사까지 정말 자료가 많네요. 네,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주셨어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님 있잖아요. 아, 네네. 위고비 사료가고 10kg 감량하셨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근데 또 석 울렁거림 같은 부작용도 겪고 있다고 해서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관심이 확 커졌죠. 자, 그럼 이 약 도대체 어떤 약인지 그 핵심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위고비의 핵심 성분은 세마글로타이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원래 있는 그 포만감 호르몬 있잖아요. GLP-1이라고. 아, GLP-1. 네. 그거랑 아주 비슷하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뇌에 있는 식욕조절센터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제 배부르다. 그만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요. 아하, 뇌를 속이는 거군요. 뭐 비슷하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서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좀 늦춰요. 그러니까 음식이 위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해서 포만감이 더 길게 가도록 돕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로 처방받나요? 주로 이제 BMI 기준으로 30 이상인 비만 환자분들 혹은 BMI가 27 이상이면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동반 질환을 가지신 과체중 성인분들이 대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의사 처방이 꼭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나 그냥 살 빼고 싶다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아니에요. 효과가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임상시험 결과 좀 볼까요? 68주 동안 평균 체중의 거의 15% 가까이 감량 효과를 보였다고요? 네, 그 수치가 상당히 인상적이죠. 위약군, 그러니까 가짜 약을 투여한 그룹은 2.4% 감량에 그쳤거든요.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나죠. 와, 15%대 2.4%면 뭐 그래서 일론 머스크나 킴 카다시안 같은 유명인들도 썼다고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 풍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그랬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또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바로 2024년에 미국 FDA가 위고비의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효과까지 승인했다는 거예요. 아,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비만이나 과체중 환자에서 심혈관계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대한 심혈관 사건 위험을 20%나 줄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20%나요? 네. 이런 심혈관 보호 효과를 입증받은 비만 치료제는 위고비가 처음입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단순히 살 빼는 약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빠니보틀님 사례처럼 부작용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메스꺼움이나 구토, 복부 팽만감 같은 위장관 증상이 제일 흔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부작용들이에요. 대부분은 좀 가볍거나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긴 하는데 일부 환자분들은 꽤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견디기 힘들 정도로요? 네, 그래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췌장염이나 담낭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갑상선 수질환 병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아, 사용 금기 대상도 있군요. 그럼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들을 보면 정말 반응이 극과 극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27kg 이상 빼고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분은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 쓰겠다, 중단했다 이런 후기도 있고요. 네, 그만큼 개인차가 상당히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약물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약을 중단하면 체중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요요 현상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임상시험에서도 약 투여를 중단하고 1년이 지났더니 감량했던 체중의 3분의 2 정도가 다시 돌아왔다는 보고가 있어요. 3분의 2나요? 그럼 거의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약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고려할 점은 근육 손실 우려입니다. 근육 손실이요? 네, 체중이 빠질 때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량도 같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보고에 따라서는 감량된 체중의 약 25%에서 많게는 40%까지 근육량이 차지할 수 있다고 해요. 와, 40%면 엄청난데요? 그렇죠. 그래서 위고비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체중은 줄었는데 오히려 건강은 나빠지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 듣고 보니 정말 단순히 살 빼는 주사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네요. 그냥 미용 목적으로 막 쓰거나 운동이나 식단 조절은 전혀 안 하고 약에만 의존하려는 건 정말 위험하겠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위고비는 분명히 비만 치료에 있어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이나 마법 지팡이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감독하에 그리고 건강한 식단 관리와 꾸준한 운동 같은 생활 습관 개선 노력이 함께 가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고 또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위고비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위고비는 분명 획기적인 체중 감량 효과,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효과까지 갖춘 잠재력이 아주 큰 약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은 분명하죠. 하지만 메스꺼움 같은 흔한 부작용부터 시작해서 약 중단 시 요요 현상, 그리고 근손실 우려까지 고려해야 할 점들도 정말 많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와의 긴밀한 상담, 그리고 꾸준한 생활 습관 관리가 핵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 없는 약물 치료는 한계가 명확하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위고비 같은 약물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어쩌면 미래에는 우리가 비만이라는 상태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또 그걸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의지라는 개념 자체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생각해보면 좋을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인식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